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있는 노기섭 교수라고 합니다. 초착! 네, 저 잘 아시죠? 이 강의를 보시는 분은 아마 저를 아실 테고, 제가 매번 인사를 하죠. 왜? 요 강의로 그냥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청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있고요. 유튜브에서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딥러닝 관련된 거, 딥러닝 뭐 배포나 서비스 관련된 거, 뭐 기타 등등 하여튼간 조금이라도 잡다한 것들 다 모아가지고 틈틈이 동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이번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툭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계속 강의가 계속 진행돼 왔었거든요. 전체 강의 목록이나 제가 ACIN이라는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뭐 ACIN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전체 목록들을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삽질하지 마시라고 깃허브에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 정리해 놓은 링크를 요 유튜브 밑에 가보면 뭐 설명하는 텍스트 박스 있잖아요. 그 텍스트 박스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저랑 같이 이제 싱크로를 맞추면서 공부를 하시려면 앞전 강의들을 듣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전문 뭐 개발자는 아니거든요. 프론트나 백엔드 개발자가 아니라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개발 관련된 거는 나는 잘 알아요, 꼰대 교수님. 그러면 뭐 생략하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저거를 만들었죠. 이제 서버를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가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위스퍼라는 ASR 모델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서버가 필요해서 서버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서버를 실행시켜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가 있죠. 런 서버 이렇게 돌리면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네, 이런 걸 만들어 놨죠. 우리가 요거 클릭하면은 요거 파일을 첨부하는 것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파일 첨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잘 되겠죠. 뭐 이름 없는 파일 첨부하면은 뭐 안 된다고 할 테고, 그 다음에 파일 mp3 파일 첨부하면 뭐 잘 붙죠. 두 개 첨부하면 한 번도 유사시 이렇게 잘 붙는 거, 지워지는 것도 잘 되죠. 자, 여기까지 만들어 놨어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요 만들어 놓은 거를 하나 파일이 mp3 음성 파일이 첨부가 되면 요 서버 전송하기 버튼을 누르면 서버로 휙 가야 되잖아요. 그럼 서버에서 그 파일을 받아서 뭔가를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처리하는 작업을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막 한꺼번에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죠. 아이 뭐요, 이거 좀 설명 좀 잘해주고 해요. 기어 아니여. 기어 아니여. 가가 뭐 그러면서 야 제가 가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게 어떻게 제가 구현할 건지를 방향성을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죠. 오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걸 하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뭘 할 거냐면 지금 이게 소스 코드가 많아지면 겁나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지? 좀 방향을 잡고 잡고 가야 돼. 방향 잡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지금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혼재돼 있죠. 소스 코드가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나중에 실제 서비스까지 할 거거든요. 나중에 음성 실시간 파일 하려면 HTTPS를 써야 돼요. 마이크 권한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하려면 요 개념을 잘 잡고 가는 게 좋죠. 자, 우리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개발할 때는 내 컴퓨터가 서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사용자들은 이런 컴퓨터를 가지고 있겠죠. 컴퓨터에서 브라우저를 켠 다음에 이 서버로 보내는 건데 영역을 두 개로 나눠보자는 거죠. 크게 나눴을 때 이쪽은 클라이언트 파트가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은 동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어차피 그 인터액션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HTML에서 발생하죠. 웹 브라우저에서 여기.
여기에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뭔가 클릭하거나 뭐 첨부하거나 하는 거잖아요. 자바스크립트를 구현해 놨는데 이거 보내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 가서 실제로 일하는 놈은 서버라고 하죠. 서버는 우리 파이썬으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 개념적으로 계속 까먹으시면 안 돼요. 코드가 막 엄청 많아질 거거든요. 요거를 기억해 달라는 거. 그래서 제가 어태치 파일을 만들어 놨죠. 하나를 붙여도 되고 여러 개를 붙여도 되고, 우리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따라왔죠? 좋아.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 잘생긴 사람이 한 명 나타났죠. 오, 너무 잘생겼어. 그러면 이분 좀 뻘쭘하네요. 제가 mp3 파일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붙이면 여기에 뚝뚝뚝 붙을 거예요. 그러면 요 클릭 버튼 있죠. 샌드 버튼. 좀 전에 만들어 놓은 거. 이 샌드 버튼을 제가 클릭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만들 거냐면, 뭐 자바스크립트로 만들 거예요. 얘가 서버한테 리퀘스트를 보낼 겁니다. 리퀘스트를 보내는데 우리가 첨부해 놓은 mp3 파일도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거는 유저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서 보낼 거예요. 그 설명을 들으면 왜 굳이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지 뭐 좀 이해는 될 겁니다. 이렇게 구현 안 해도 되는데 강의를 좀 쉽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좀 안 되더라고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 보내면 이게 서버는 받겠죠. GPU가 내장된 서버 받으면 일단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유저 아이디를 이용해서 요 mp3 파일들은 서버에 저장을 할 겁니다. 여기 뭐 디스크가 있겠죠.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써놓을 겁니다. 써놓으면 얘는 뭐 하는 거죠? 서버로 보낸 거죠. 서버 업로드가 끝난 거죠. 저장이 끝났다는 얘기는. 그러면 뭘 할 거냐면 리스폰스를 보낼 거예요. 야, 나 파일을 받아서 보니까 너 mp3 파일 뭐 한 개 보냈더라, 두 개 보냈더라. 그래서 내가 잘 저장했어. 그래서 업로드가 성공했어. 이렇게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결과를 받겠죠. 받아보고 석세스면은 서버에 잘 올라갔구나. 아니면 페일이면 업로드가 실패했을 수도 있겠죠. 네트워크 장애가 있으니까. 아니면 무슨 서버에 무슨 사정이 생길 수도 있죠. 서버 사정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뭐 문제가 생겨서 못 받았다, 업로드 실패했다, 그러면 그걸 처리를 해줘야 되죠. 다시 업로드를 하라든가 파일을 첨부해서 다시 뭐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거예요. 업로드가 성공해야 이 일을 하지. 뭐 그런 처리를 해준 다음에 성공했으면 뭘 할 거냐면 ASR, 그러니까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음성 인식을 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거를 시작해 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뭘 하죠? 요게 잘 요 메시지 리퀘스트가 도착하면 서버는 뭘 해야 돼요? 당연히 ASR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이 수행할 때는 뭐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학습시켜 놓은 거, 파인 튜닝 해 놓은 거 있죠.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해서 AI 허브에 있는 음성 데이터로 학습시켜 놓은 나온 결과 모델 파일이 있죠. 뭐 우리는 파이썬으로 파이토치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확장자가 뭐뭐.pt, 파이토치의 pt죠. 아니면 pth 이렇게 붙어있는 파일을 뭐 쫙 로딩 해온 다음에 바꾸는 작업을 하겠죠. 그 바꾸는 작업은 오늘 하진 않을 거예요. 오늘 이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만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수행하면 요게 리턴 값이 텍스트가 되겠죠. 이 음성 파일에 대한 텍스트, 이 음성 파일에 대한 텍스트,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작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전송하는 파일의 개수를 한 개로 제한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여러 개를 첨부하도록 해놨죠. 나중에 확장성을 대비해서. 그러려고 자바스크립트에서 1시간 넘게 강의가 나온 거죠. 삽질을 한 거죠. 한번 만들어 놓으면 편해요. 그러면 이게 텍스트가 생성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를 보내줘야 되죠. 리스폰스를 텍스트 정보를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받겠죠, 이 컴퓨터가. 받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리절트를
붙여주면 되겠죠. 어디 뭐 텍스트 에어리어나 뭐 p 태그나 아니면 뭐 div 태그 같은 거 하나 어펜드 해주면 되죠. 요 HTML 파일에. 그럼 이렇게 쭉 나타날 겁니다. 이 음성 파일에 대한 인공지능 작업을 해보니까 노기석 교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세상에서 최고로 잘생겼고 강의는 겁나 재밌어요. 라고 말할 줄 알았지? 뭐 이런 텍스트가 나오는 거. 요거를 이제 구현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다. 네. 잘 따라올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뼈대 작업을 좀 먼저 해볼까요? 예전에 만들어 놨던 거죠. 이전 수업 시간까지 했던 건데 여기 좀 닫아볼까요? 넓게 좀 써야 되니까. 뭐 세이브 폼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여기는 다 했고 서버 전송 코드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서버 전송 코드는 그러니까 요 HTML 파일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딱 되면은 레디 해야 되겠죠. 언제 얘를 클릭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요 브라우저는 그렇잖아. 요 다큐먼트 요 HTML도 문서죠. 문서는 영어로 다큐먼트죠. 요 해당되는 요 문기 말고 여기에 해당되는 다큐먼트가 준비됐을 때 바로 시작하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요 달러 표시를 써요. 달러 표시 쓰고 펑션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읽고 나야 되죠? 그 다음에 함수니까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다가 내가 뭘 할지를 써주면 돼요. 자, 이렇게 써주고 저는 유저 아이디를 하나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얘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보낸 다음에 업로드가 성공했어요. 성공하면 그때 처리를 요청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근데 처리를 요청했는데 어떤 파일인지 몰라. 누가 보낸 건지.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저는 유저 아이디라고 표현을 했는데 유저 아이디를 만들어 가지고 보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낼 건데 어디로 보낼 거냐면 업로드라는 데로 좀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업로드에서 오면은 얘가 성공을 하면 만약 성공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실제로 ASR 하라고 요청해요. 서버로 ASR 수행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러면 요 ASR 요청 수행하는 거를 별도의 함수로 빼서 만들려고 해요. 저는 그 ASR 하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다 함수고 이거로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처리해주고 성공하면 업로드 성공하면 업로드 성공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면 되겠죠. 펑션 한 다음에 프로세스에서 여기 유저 아이디를 줄 겁니다. 아이디를 주면 여기서 서버로 ASR 수행 요청 보내. 그럼 여기서 뭘 하냐면 잘 왔어요. 데이터가 텍스트 도착하면 요 HTML에 붙여주면 되겠죠. HTML에 얘는 브라우저가 되겠죠. 브라우저에 시연 하고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얘는 이제 성공하면이죠. 도착하면이 성공하면 이렇게 하고 만약에 실패하면 뭐 안내 메시지를 주면 되죠. 뭐 에러 발생 뭐 쉽게 얘기하면 관리자에게 아주 무책임하죠. 이게 문의하세요. 뭐 이런 글자를 시연시켜 주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 보낼 때 유저 아이디를 뽑아서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업로드 하기 전에 유저 아이디 생성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여기서 바로 쓰면 좀 코드가 지저분하니까 저는 별도의 함수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get 유저 아이디 이렇게 해서 주면은 얘가 아이디를 생성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쓸 건데, 얘를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가 밖으로 빼주면 좋겠죠. 그래서 펑션 요게 일단 get user id 한 다음에 이거를 화살표 연산자를 써도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지? 요즘 자바스크립트는 뭐 이렇게 펑션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런 문법이 있는데 저는 좀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쓸게요. 근데 가장 최신 자바를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화살표 연산자로 함수를 많이 구현을 할 거예요. 파이썬으로 치면은 람다 펑션 구현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냥 바로바로 처리해서 쓸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막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그런 코드가 필요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쓸게요. 또 여기는 문자열을 리턴을 하겠죠. 리턴해서 문자열.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 고유한 중복되지 않을 것 같은 뭐 독특한 문자열을 생성한 다음에 보내주면 되겠죠. 그런데 얘는 뭐를 이용할 거냐면 독특하게 하려면 시간 정보 이용해서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클릭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약 보내기 버튼 이 뭐로 돼 있죠? 우리 뭐로 만들었지? 서버 전송하기 버튼. 서버 전송하기 버튼이 클릭되면 얘를 처리하면 되죠. 유저 아이디 만들고 서버 쪽으로 업로드를 해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만약에 성공하면 프로세스 실제로 ASI 요 펑션을 콜을 하면 되겠죠. 함수로 호출해서 얘 처리하고 끝나면 되겠죠. 그러면 다 끝나는 거죠. 제가 설명했던 게 다 끝나죠. 그러면 얘도 작성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얘는 클라이언트죠. 서버에서 받을 거예요. 받을 건데 요 ASR 뷰에서 받을 겁니다. 이쪽에 써주는 게 좀 더 좋을까요? 여기에서 여기 업로드로 보낼 거잖아요. 이렇게 착 보내야 되죠. 그럼 어딘가에서 받아야 되잖아. 이제 받을 데가 없어요. 메인 페이지만 있는 거죠. 메인 페이지가 요거만 있는 거죠. 현재 얘를 렌더링해서 보내줬으니까. 그러면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만드는 걸 어떻게 만드냐? 겁나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라우팅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골뱅이 한 다음에 블루프린트 객체가 있으니까 이거 되게 간단해요. bp 찍고 라우트는 뭐냐면 요거를 얘기해요. 여기에 슬래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정의할래? 그러니까 어떤 라우팅으로 왔을 때 뭐를 처리해?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ASR 파일 한 다음에 업로드 이런 식으로 오면은 서버에서 여기에서 처리하고 싶은 거죠. 저는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여기 문자열로 정해주면 되는데 업로드라는 대로 오는데 유저 아이디를 같이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 같이 받는 거를 써주면 돼요. 변수명을 유저 아이디로 받을 거야. 그리고 메소드는 어휴 씨, 왜 이거
s예요. 우리가 사용할 메소드 방식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only post로 받겠습니다. 왜? 파일의 내용은 중간에 랜선 타고 가다가 누군가 랜선을 타고 간다는 건 무슨 의미죠?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랜선에다가 이렇게 벤치 같은 걸로 이렇게 한 다음에 랜선을 이렇게 뿌락지시켜 연결시키면 나도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넷은 다 그래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아니 0과 1로 가는 신호를 다 볼 수 있지. 그러면 랜선을 다 끊어놔? 끊어놓으면 안 갈 거 아니야. 가는 내용은 다 볼 수 있는데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암호화해서 보내면 0과 1로 돼 있어. 야 이게 무슨 음성 파일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게 보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보내는 방식을 포스트라고 하죠. 자, 포스트로만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포스트 방식으로 왔는데 요런 라우팅을 타고 왔다. 그러면 할 일을 정의해. 일을 정의하는 건 함수죠. 업로드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에서 넘어오는 유저 아이디를 받을 건데 유저 아이디 받고 나머지는 파이썬 코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파일 처리 여기 있는 코멘트가 파일 저장 하고 리턴 뭐 하면 되죠. 리턴 하고 뭐 메시지를 리턴하면 되겠죠. 성공했으면 성공했다라는 메시지, 실패했으면 야이씨 나 실패했어 임마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받겠죠. 다시 이렇게 해서 뿅 하고 리턴 하면은 여기로 보내줄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받아가지고 여기 메시지가 성공이네. 그러면 얘를 호출하면 되죠. 자, 그러면 프로세스가 실제 ASR을 수행해 라고 보내겠죠. 그럼 보내면 여기서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라우팅으로 받을 거냐면 우리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업로드가 아니라 프로세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보내면 여기서 받으려고 그래요. 아직 정의가 안 돼 있죠. bp 골뱅이 bp.route 그대로 써줄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라우팅은 바뀌죠. 업로드가 아니라 프로세스가 될 겁니다. 야 프로세스 해. 그 다음에 여기에 def 이렇게 써주면 되죠. 실제로 할 일을 정의해 주는데 이 함수 이름은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요 라우팅으로 오면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def에 뭐 똑같이 써주는 게 좋겠죠. 프로세스 그 다음에 여기서 처리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ASR 인공지능 인공지능 수행 그 다음에 결과 리턴은 뭐 하면 돼요? 이거 문자예요. AS 결과 텍스트를 리턴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 리턴하면 어디로 가요? 얘를 호출했던 데로 오겠죠. 여기서 와서 성공했으면 브라우저에 시연하고 실패하면 에러 발생하고 요 코드를 할 겁니다. 요 프로세스를 할 때 실제 ASR을 수행할 때가 뭐가 필요한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학습시켜 놓은 걸 여기로 복사해 올 건데 여기서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어떤 워크플로우로 갈 건지? 이거 없이 가면은 내가 막 쓰면은 저도 처음에 이런 거 공부할 때 정말 궁금하긴 했거든. 야 서버로 보낸다는 게 뭐냐, 야 받으면 뭘 받는 거예요, 막 이런 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할 때 뭐 저는 대학교에서 이거를 안 배워서 독학을 했는데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동영상 유료 강의 같은 걸 보면서 배웠는데 책 보고 많이 배웠죠. 그대로 따라하게 하면서 어렵더라고요.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야 이거. 그래서 요거를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요 파일도 제가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뭐 약간의 미니 어택 플랜 그런 거죠. 어떻게 이걸 공략할 건지, 어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실제 코딩은 지금 막 들어가고 싶은데 저는 몸이 근질근질하거든요. 근질근질.
가려워. 근질근질해서 바로 코딩하고 싶은데 지금 동영상이 꽤 길어졌기 때문에 끊었다가 다음 동영상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걸 한다고 그랬죠. 다음 동영상에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것만 이해하면은 나머지 코딩은 그냥 술술 가는 겁니다. 저는 자바스크립트 잘 모르는데요. 모르면 어때? 그냥 따라서 치면 되지. 다 할 필요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몰랐어요. 자바스크립트는 저도 지금 잘 몰라요. 자바스크립트도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파이썬만큼 빨라. 막 바뀌거든요. 그때그때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모르면 저도 문법을 모르면 그때그때 구글링해서 찾아봅니다. 이거 이제 구글링해서 제가 삽질을 안 하려다 보니까 제가 바로 코딩을 하면 실수할 확률이 높죠. 잘 돼 있는 코드를 먼저 검색을 해요. 구글에 AJAX 통신은 어떻게 하고 해서 뭐 이런 걸 파일을 보내는 코드 같은 게 있으면 찾아요. 찾았는데 실행을 해봐. 제 나름대로 조금 바꿔가지고. 근데 에러나면 문법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아니면 수정하려는데 잘 안 돼. 그러면 그때그때 저도 찾아보면서 공부합니다. 하나하나. 그리고 파이썬은 이쪽 서버 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예요? 어차피 파이썬이야. 여러분들은 파이썬을 아니까 이걸 했겠죠. 그러니까 요 로직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로직을 저는 이렇게 짰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짜도 되는 거죠. 일단 뭐 따라하게 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로직을 바꿔도 되죠. 이렇게 보낸 다음에 여기서 뭐 업로드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고 그냥 다 처리한 다음에 이렇게 줘도 되죠. 상관없어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된 거죠. 로직이. 설계가 됐기 때문에 유저 아이디라는 게 쓸데없는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강의는 잠깐 멈췄다가 여기까지 이해를 하신 다음에 다음 강의로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준비됐나요? 이해됐나요? 저 샤샥 한번 할 거예요. 샥. 자, 다음 강의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